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TV는 2015년에도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라는 방송 지표 아래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5,580원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전망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 기준 116만 6,220원을 받게 되고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일정 기간을 사업주에게 준 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부정사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 사용할 시에는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비용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발급이 취소되거나 이용을 정지당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사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발급 기준을 조사하고 부정 발급이 확인되면 발급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 강화를 위해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항상 첫 출발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하죠. 을미년 새해 시작과 함께 각 분야의 올해 1호가 탄생했습니다. 새해 대한민국 1호 주인공들을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월 1일 0시, 을미년 새해를 맞은 분만실이 분주합니다. 10달 동안 엄마와 이어준 탯줄이 잘리고 올해의 첫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kg입니다. 네, 3kg. 1월 1일 0시에 나오셨어요. 아빠는 아기에게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엄마와 아빠는 아기가 세상에 건강하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밖에 나와서 제품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경이롭고 너무 좋아요. 그죠? 나랑 똑같이 닮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 애구나 싶으면서. 새해가 바뀌자마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외국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리우밍 씨 가족은 뜻밖의 무료 항공권과 숙박권의 행운을 안았습니다. 전자기기와 IT 물품 등이 포장된 새해 첫 수출 화물 40톤이 화물기에 실리고 오전 1시 5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중국 상하이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새해 서울역에도 첫 승객들이 도착했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를 비롯하여 많은 크고 작은 많은 대형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는데 새해에는 온 국민 또 온 지구촌 온 나라들이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사롭고 평화로운 청양의 해. 새해 대한민국 1호들의 힘찬 출발 속에 희망찬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상해나 질병에 따른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이달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비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1월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최고 20% 오릅니다. 상해로 입원 통원 치료를 받거나 질병으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 상승합니다. 이번 인상분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입원비의 90%까지 보상하는 실손 의료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지난해 가입했던 계약자는 1년 만에 최고 20%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며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취약계층과 산당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울 송파 3전지구와 서울 서초 내곡지구 등에서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관 곳곳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대전, 부산 권역 영화관 7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6곳 약 8.2%만이 시각,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확대, 보이스 바코드 형식의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글 자막과 음성 해설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14곳, 약 19.2%뿐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면 대형 영화사 본사뿐 아니라 각 영화관 지점을 상대로 법률 홍보와 이행 유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양사 채용 기준과 조리실 설비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지원기관의 급식과 간식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대상인 전국 어린이집 600곳 가운데 영양사를 채용한 곳은 조사 대상의 2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원화 5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조리실 면적과 설비 기준이 따로 없어 집단 급식소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영양사는 원화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경기도 파주 문상과 서울 용산을 잇는 경의선 전 구간이 모두 개통됐습니다. 개통된 경의선은 중앙선과 연결돼 앞으로 경기 지역 동서 횡단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문상과 서울 용산을 잇는 경의선 복선전철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미개통 구간인 공덕에서 용산 간 1.9km 공사가 끝나면서 경의선 48.6km 전 구간이 개통된 겁니다. 이번 개통으로 경의선은 용산역에서 중앙선과 연결됐고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양평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 시간 역시 3시간 5분에서 2시간 35분으로 30분 단축됐고 급행 전철을 이용할 경우 1시간 넘게 단축됩니다. 그렇다고 다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 번에 개통돼서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겨서 되게 편리하고. 서북부 지역 개발 촉진과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시작한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1999년 착공해 총 사업비 2조 4천억 여원이 투입됐습니다. 서부와 북부와 동부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관광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의선 개통이 완료되면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수도권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 복지미디어그룹 시무식과 신년 할애회가 열렸습니다. 복지미디어그룹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최기옥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행복한 미래를 여는 복지미디어 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무식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시무식에서는 복지미디어그룹 우수 임직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비전문 외국 인력 18,850명분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1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문병원으로 새로이 지정된 의료기관은 앞으로 3년간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은 장애인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 해피IL인 제주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에는 제주도 내 각종 복지정책 정보와 관련 법률 자치법규, 사회복지 단체 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내년부터 모든 군의 등록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4급 가정은 50만 원, 장애 5에서 6급 가정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비와 매칭으로 장애 1에서 6급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항시는 KTX 포항 신역사에서 시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15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주민 의견을 모아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인인 레니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브라이언 밀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살해당한 아내인데요. 한편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브라이언은 살인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탈출하는데, 테이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테이큰 3. 아내를 죽인 배우 세력을 찾기 위해 홀로 싸운 브라이언.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경찰과 FBI, CIA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추격전이 긴장감을 선사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라 주목받는 성악가 배재철. 새 오페라 무대를 준비하던 배재철은 갑상선 암으로 쓰러져 갑작스레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과정에서 성대신경이 끊어지게 되는데,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영화. 75억의 예산을 투입해 웅장한 오페라 무대를 재현했는데요. 배우 유지태는 섬세한 감정 연기와 더불어 진짜 오페라 가수와 같은 면모를 선보이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어느 순간 아빠와 집이 사라져버린 지소. 동생 엄마와 함께 미니봉고차를 지붕 삼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일주일만 있다가 이사 간다는 엄마의 말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지소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하게 되는데,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10살 소녀의 기상천외한 스토리를 다룬 영화. 마더 이후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김혜자를 비롯해 최민수, 강혜정 등이 출동했는데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연극 엄마의 바다가 소극장 봄에서 1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심야식당이 1월 18일까지 대학로 뮤지컬센터 중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90년대 대표 혼성그룹 쿨이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안녕들 한가요가 오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펼칩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당신의 무엇이 좋아요, 그냥. 새해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새해의 첫 시작을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마디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새해 포부를 담은 아름다운 글귀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가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복지TV 기자들은 올해도 장애인 복지와 사회복지 전반의 이슈를 내실 있게 다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